보세요. 손흥민을 둘러싸고 있는 수비수들이 5명이나 있어. 티에리 앙리가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에게 또 다른 실망스러운 밤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풀럼의 수비진에 의해 꽉 막혀 거대한 압박을 감당해야 했고 경기 후에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고 눈에 띄는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앙리는 전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손흥민 그 누구도 아닌 그가 풀럼의 견고한 수비 전략을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의 단순해 보이는 한 번의 움직임이 풀럼의 수비진을 완전히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브레넌 존슨이 편안하게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모든 움직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 골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앙리는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앙리로 하여금 스카이 스포츠에서 1시간을 할애하여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을 분석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단 한 번의 움직임이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호크아이 TV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풀럼과의 경기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심각한 약화를 겪고 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결장하고 비카리오는 심각한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으며 주력 공격수 솔랑케는 경기 시작 직전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습니다. 팀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공격을 이끌며 팀을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주 포지션이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 이상입니다. 그는 공격을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는 임무도 맡고 있으며 심지어 자주 수비를 지원하기 위해 깊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의 응원은 애석하게도 미미했습니다. 팀이 가장 응원이 필요한 순간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남쪽 관중석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도전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풀럼이 조직적이고 촘촘한 수비를 펼치면서 그들은 손흥민을 철저히 봉쇄하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을 때마다 최소 3에서 5명의 풀럼 수비수들이 즉각 압박하며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수 하나하나마다 가혹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거나 골을 넣지 못하는 주장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의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압박에 직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압박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풀럼의 수비 구조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적인 지혜가 담긴 발걸음이었습니다. 관중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이 점을 티에리 앙리는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앙리는 이러한 부당한 비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그는 손흥민의 움직임과 압박이 토트넘의 유일한 골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앙리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은 단순한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손흥민의 전술적 지혜가 응집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티에리 앙리 같은 진정한 전설이 이 경기를 세심하게 분석한 이유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티에리 앙리는 모두를 조용히 만든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보세요. 그는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트넘 전체를 대신해 싸우고 있습니다. 축구 전설의 예리한 눈을 가진 앙리는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결과나 점수판에 주목하지 않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5명의 풀럼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영리한 움직임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손흥민을 단지 골을 넣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앙리는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경기를 제대로 본다면 그가 일반적인 최전방 공격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전술적 두뇌입니다. 앙리는 브레넌 존슨의 골로 이어진 53분의 순간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받을 때 풀럼은 즉시 그에게로 힘을 집중시켰습니다. 무려 5명의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둘러싸며 그의 어떤 패스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풀럼이 예상치 못한 것은 손흥민이 그 압박을 이용해 팀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라고 앙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잘 보세요. 손흥민은 드리블이나 빠른 패스로 그 포위망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풀럼 수비 전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에게 집중하는 동안 브레넌 존슨은 조용히 오른쪽 측면의 빈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마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의 전술입니다. 완벽하게 실행된 전략이었습니다.
앙리는 단순히 골 장면만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손흥민이 경기 내내 어떻게 압박을 유지했는지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지치지 않는 기계처럼 압박을 가했습니다. 90분 동안 그가 4번의 성공적인 볼 탈취를 기록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최상위 수비수들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연결하고 뒷받침하는 선수입니다. 앙리는 손흥민의 투지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 놓이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손흥민에 대해 인상 깊었던 점은 그가 절대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중석이 차가울지라도 그는 여전히 뛰고 팀을 위해 싸웁니다. 그는 손흥민을 다른 스타들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리버풀에서는 살라가 집중 마크를 당할 때 팀 전체가 지원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움직이며 수비 구조를 무너뜨리며 심지어 누네스도 깊게 내려와 압박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어떨까요? 아무도 그를 위해 그런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모든 압박을 홀로 견뎌내야 합니다. 앙리는 풀럼의 수비 방식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풀럼은 단순히 촘촘한 수비를 펼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체력을 고갈시키려 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을 때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선수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깊게 내려오게 하여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함으로써 토트넘의 리듬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는 사람이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앙리는 무게가 믿는 칭찬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골만 본다면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이뤄낸 기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답답한 경기를 눈부신 순간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한 명의 주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겪은 불공정함을 알아차린 사람은 티에리 앙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주전 골키퍼인 굴리엘모 비카리오 역시 심각한 부상으로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터치라인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수비가 허점을 드러낼 때마다 혹은 공격진이 손흥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때마다 크게 소리치고 손짓하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골키퍼는 누구보다도 그의 주장인 손흥민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압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정점은 53분에 이르렀습니다. 손흥민이 풀럼 수비수를 모두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통해 브레넌 존슨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이 골로 토트넘이 앞서 나갔지만 비카리오의 눈빛은 여전히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왜 손흥민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만 하는가라고 자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카리오는 다른 동료들, 특히 수비와 중원 선수들에 대한 실망감을 끊임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풀럼이 67분에 동점골을 넣었을 때 비카리오는 심지어 그의 목발을 세게 치며 벤치에 앉아있는 한 동료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였습니다. 90분 동안 쉼없이 달린 손흥민이 지쳐있을 때 여전히 목발에 의지하고 있는 비카리오는 천천히 터치라인 근처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흥민은 동료를 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히 연대감을 나타내는 제스처가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야 라는 조용한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짧은 언급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전이 가득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보여준 노력, 특히 손흥민의 노력에 대해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로메로, 반더벤, 그리고 비카리오까지 너무 많은 핵심 선수들을 잃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원과 수비에서도 추가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늘 그가 보여준 것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직하게 제자를 변호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골을 넣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손흥민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슨의 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한편 점점 더 많은 팬들이 손흥민이 자신의 최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큰 팀으로 이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호크아이 TV였습니다.